왜 증거를 감췄네, 왜 발표를 하지 않았네, 일종의 공무원들의 책임 전가? 그건 분명히 경찰 고위층에서의 책임도 있다고 봐요. 요즘 정말 논란이 많이 되는 게 그 한강에서 사망한 손군 같은 경우에 교수님의 의견은 어떤 쪽이세요? 글쎄요, 저는 뭐 초기부터 네. 사고 플러스 사건이다 라는 생각을 했죠. 사고가 났을 것이다. 네. 사고가 난 거는 뭐 술 먹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 못할 행동도 있으니까. 근데 그 다음은 모르겠습니다. 어떻게 뭐가 됐는지. 네. 그러니까 사고가 있었을 것이다. 근데 문제는 이 사고를 사건화시킨 것은 전적으로 그 친구의 부모님이 책임이 존재한다. 근데 그것은 형사적 책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모르는 거고 네. 도덕적 책임에 대한 거죠. 왜냐하면은 분명히 미리 네. 전화를 드릴 수도 있었던데 친한 그죠 손군의 네. 부모님한테 미적거리면서 그 미적거림이 결국은 사건으로 만든 거다. 그 사건이라는 것은 뭔가 의문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구심을 계속 높인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. 실제 이 사건의 형사적 책임을 실제로 묻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쉽게 물을 수가 없죠. 형사적 책임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네. 증거가 명확지 않은 사건들이 워낙 많거든요, 사실은. 이거는 모르겠습니다. 이거는 뭐 사건, 그런데 이제 사고가 사건이 됐는데 이 사건을 또 사건화시킨 것이 수사기관의 책임인 거죠. 왜냐하면 이게 하필 또 뭐 예를 들면 경찰의 수사 능력을 입증해야 되는 상황,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또 진영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겹쳐지면서 왜 뭐 증거를 감췄네, 왜 발표를 하지 않았네 이런 것들이죠. 하지 않은 상황도 존재하죠. 왜냐하면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것이 엄격히 적용하고 있었고 공보규칙이 바뀌었고 변사규칙이 바뀌면서 경찰도 사실 좀 하는 그런 순간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합쳐지고 경찰에 대한 불신들 이전에 적지 않게 존재 이것이 합쳐지다 보니까 일파만파 그건 분명히 경찰 고위층에서의 책임도 있다고 봐요. 조금 아무리 변사 사건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의 어떤 알 권리라든가 이것 때문에 좀 발표를 조금만 더 일찍 해줬으면은 아내니까 음모론 나오고 아내니까 음모론 나오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사고가 사건화됐고 사건화가 사건화를 더 나은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. 뭔가 조금씩 어긋나서 이게 좀 커진 느낌이 있기는 해요. 그러니까 그 송군의 아버님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나도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많고 또 근데 또 입장문을 발표한 걸 들어보면 아니 뭐 그 상황이었으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국민들도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럼 이 헷갈림을 누가 해결해야 되느냐? 그건 결국 국가의 책임 있는 당국에서 해결해야죠. 근데 그거를 이제 일종의 기다려보세요. 우리 수사 이게 뭐 내사 사건이니까 변사 사건이 기다려보세요라고 하는 그건 사실 무책임한 거죠. 그러니까 국민들이 법이 지금 규정이 미흡하다 하더라도 다수의 국민이 원한다고 하면은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보나 홍보를 할 수 있거든요. 그거는 국가기관의 당연한 책임입니다. 근데 그것을 법 규정이라고 하는 거에 얽매여 갖고 미적거리면은 마치 뭘 숨긴 것처럼 들잖아요. 근데 저는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딱히 숨겼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근데 미적거림은 존재했다고 봐요. 근데 미적거림이 꼭 법을 어긴 거냐? 그건 아니거든요. 이게 왜냐하면 사실 이 규정이 너무나도 모호해요. 왜냐하면 이게 수사의 주체가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오는 과도기예요, 지금.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사실 좀 벙뜬 측면이 있어요. 그러니까 수사권 가져온 지가 지금 몇 달밖에 안 됐잖아요. 1월부터 됐으니까.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될지 몰랐고. 근데 그 검찰은 다 빠져버리고. 그러니까 이제 다 일종의 공무원들의 이 책임 전가? 이런 것과 합쳐져 갖고 해버리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아시다시피 이 인터넷 유튜브의 파급력이 얼마나 큽니까? 요거 하나 이게 물보라야? 내가 보기엔 이것이 피색깔 같은데? 넘는데 왜 저렇게 정신이 멀쩡해? 저거 술 안 취한 거 아니야? 그걸 어떻게 합니까, 사실? 이게 범죄 수사에서 가장 피해야 될 것 중에 이 사건 말고 가장 게 한 곳만 포커싱하는 겁니다.
포커싱을 한 것만 하면 안 된다. 인간의 모든 행동이 한 것만 포커싱하면요. 생각해 보세요. 여기를 포커싱하면 여기에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가 존재합니까? 여기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. 그럼 이 바이러스한테 다 책임을 물어야 되겠네요. 그렇지 않죠. 수사는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. 이 장면에서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이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포커싱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. 계속 들어가면 현미경으로 들어가야 돼요. 현미경적 책임을 누가 져요? 책임도 못 지는 거거든요. 근데 CCTV가 그런 거예요. 물보라가 났는데 지금 왜 저기 이렇게 앉아갖고 했는데 내 경험상으로는 저건 술 안 챈 건데? 그죠? 저거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?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해해요. 근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해해요. 왜냐면 그 사람 경험에는 당연히 문제가 있고 문제가 없는 거예요. 맞아요. 그죠? 맞아요. 그걸 누가 결정해야 되느냐? 그럼 결국은 과학이나. 과학이 할 수 없으니까 국가기관이 해야 되는데 좀 늦는단 말이에요. 늦으니까 또 음모론이 나오는 거고 음모론에다 또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또 다른 쪽에선 진영 논리를 갖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. 이게 정권과 관련돼 있어. 힘 있는 사람을 해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이미 이거는 증거 영역이 아니에요. 이건 진영 싸움의 논리가 돼버린 것 같아요.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은 말하기도 조심스럽죠. 한마디 하면 그래서 네가 저쪽이야? 이쪽이 하라고 해버린 거죠. 그러니까. 너무 쉽게 이제 일종의 가시화된 거죠. 그러니까 그런 면을 어떻게 할 거지? 우리 사회에서 이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어요. 그래서 누구도 답을 못 주는 거예요. 저도 답을 못 주고 당사자들도 어떻게 답을 주겠습니까?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시기를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. 이건 뭐 누가 답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. 다만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정민군이나 정민군 가족이 이 아픔을 듣고 이러시길 바라고 혹시나 또 지금 지목된 그분이나 그분 가족들도 혹시나 더더욱 책임이 없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너무 큰 책임을 일방적인 묻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미 그분들은 도덕적인 비난은 자기들이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. 그건 뭐 우리가 뭐라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제가 뭘 답을 못 드리겠네요. 그렇죠.